6월 1일 월요일 국어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37쪽에 8번이었습니다. 근거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근거가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할까요?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또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38쪽.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알맞은 표현으로 논설문 쓰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쓰고 나면 이 논설문을 선생님에게 전송을 해주고 그 논설문을 조금 편집하여서 함께 서로의 논설문을 바꾸어 읽어보고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해보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138쪽 한번 볼게요. 1번 그림을 보고 주장을 펼치고 싶은 문제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이에요. 스마트폰 중독이네요. 두 번째 선생님 아들도 너무 햄버거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즉석 음식을 즐겨 먹는 상황. 또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아니 참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이 다 되어 가니까 줄글로 된 책을 좀 읽거나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야 되는데 Y책만 계속 판다든가 학습 만화만 계속 읽어보는 친구들, 또 고전이나 문학 소설을 읽지 않고 추리 소설 같은 것만 계속 읽는 친구들, 또 웹툰을 또 책으로 만들어 놓은 만화만 본다던가 그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1번 우리 주변에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나요?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버 폭력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또 여러분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카톡이나 이런 걸 하면서 사이버 폭력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요. 또 네, 운동 부족. 너무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자꾸 뭔가를 먹고 싶어 하는데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선생님과 영상 하나 보고 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보느라 불러도 뭘 물어봐도 고개 숙인 채 대답하는 학생들 적지 않죠. 그런데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이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여가 시간 대부분을 스마트폰 사용하는 데 보내는 초등학생입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나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래 좋은 날. 사용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자기 조절이 안 됩니다. 저랑 얼굴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면서 대꾸를 해요. 전국 초등학교 4학년 42만 명 가운데 이처럼 자기 조절이 어렵거나 이 단계를 넘어 일상생활이 어렵고 금단 증상까지 모여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24%나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이는 중고생이 줄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나홀로 증가세여서 중독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자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학생들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스마트폰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들과 채팅, SNS를 많이 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없는 애들은 그냥 학교에 와서 정보를 알게 되고 애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영유아기 때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디지털 기기를 접하게 하다 보면 청소년으로 성장한 뒤 더 쉽게 중독될 수 있어서 부모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 보니까 어때요? 사실 선생님도
학교에서는 거의 휴대폰을 하지 않지만 집에 가면 휴대폰을 자꾸 만지게 되거든요. 비단 이것이 우리 초등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모두의 문제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요즘에는 유튜브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휴대폰만 바라보는 시대가 왔어요. 그죠?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도 있는데, 이것도 함께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좀 전에 본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19와 그로 인해서 블루, 우울감이 일어나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 2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 가운데서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것을 써보세요.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 즉석 음식 많이 먹기, 한 가지 갈래의 책만 읽는 거, 운동 부족, 사이버 폭력, 코로나 우울증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 써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르셨다면 이제 139쪽 2번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써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코로나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은 거기에 관련된 논설문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 코로나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하나 정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자주 소통하자 이렇게 주장을 펼쳤어요. 첫 번째 근거로는 단절에서 오는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다. 우울해지는 뉴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새로운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우울해지는 뉴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근거 세 번째, 새로운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코로나 우울증이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그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자주 소통하자. 그리고 근거 1, 근거 2, 근거 3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중독이든지 즉석 음식 즐겨 먹기든지 사이버 폭력이든지 다 좋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을 문제 상황을 정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쓰시면 됩니다. 네, 책 선생님의 말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논설문을 쓰려면 먼저 문제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뭘 떠올렸죠? 코로나 우울증 떠올렸어요. 코로나 블루.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정했어요. 선생님은 자주 소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근거 1, 근거 2, 근거 3을 썼습니다. 이제 140쪽에 가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조사하셔야 되는 거는요. 근거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를 적으셔야 돼요. 선생님은 조금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폭력을 정하셨으면 사이버 폭력, 해결 이런 검색을 하셔가지고 신빙성이 있는 거는 기사가 많으니까요. 기사나 혹은 그 관련된 전문가의 칼럼 같은 것을 찾아보시고요. 또 좋은 거는 정확한 수치를 담은 도표나 통계 자료를 찾아서 제시하면 좋습니다. 선생님은 코로나 우울증의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블루를 느끼는 이유로는 고립,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지루함, 체중 증가, 잦은 재난 문자에 따른 건강 염려증, 소통 단절에서 오는 무기력함 등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본론을 쓸 때 조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집콕놀이 한번 찾아보았고요. 의사소통의 효과, 소통을 자주 하다고 했으니까 의사소통을 하면 뭐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특히 의사 선생님이나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140쪽 4번 보겠습니다. 근거와 자료가 타당한지 짝과 함께 판단하고 판단 결과가 적절하지 않으면 근거와 자료를 보완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짝이 없으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마련한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또 이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또는 이 근거가 실천 가능한가?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주장을 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과연 이 근거가 해결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가도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41조 5번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이 드러나도록 넌설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서론은 한 문단으로 하세요. 선생님 문단과 문단을 구별하는 법 가르쳐줬죠? 맨 앞칸을 비우셔야 합니다. 한 칸. 서론은 한 문단으로 하면 되고 본론 세 문단 하면 됩니다. 내가 근거가 두 개다. 그러면은 본론이 두 문단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본론이 네 문단이다. 그러면은 본론도 네 문단 됩니다. 그리고 결론 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서론, 결론하고 본론까지 합쳐서 최소 4문단에서 5문단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론 다시 정리해 볼게요. 관심을 끌만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제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글 전체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론. 본론의 가장 첫 번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여러분들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각 문단의 첫째라고 쓰시고 그것이 중심 문장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나타내는 중심 문장 그리고 그 뒤에는 뒷받침하는 내용이 옵니다. 다음 줄로 가시면 안 되고 같은 문단 될 수 있게 이어서 쓰시면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앞칸 한 칸 띄우시고 글 내용을 요약하거나 여러분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아주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선생님이 적은 건데 한번 보세요. 서론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와 우울을 나타내는 코로나 블루가 새로운 합성어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하니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 사람과 친구끼리 자주 소통하자. 소통을 자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문제 상황 제시했고요. 자연스럽게 전체를 아우르는 주장하는 문장 쓰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근거로 넘어갈 수 있게 자연스럽게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볼게요. 첫째, 소통은 단절에서 오는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다. 인간은 언제나 소통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었고 소통 수단을 발전시켜 왔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다양하고 혁신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소통의 욕구를 단절시켜버린 코로나19로 인해 무기력함이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있다.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소통함으로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본론의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둘째, 소통을 통해 우울해지는 뉴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잦은 재난 문자와 뉴스이다. 이거 좀 전에 선생님이 코로나 이유 표 설문조사한 거 기억나시죠? 아까 그거 따온 거 거기에서 이제 인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소통이 없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인터넷과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암울해지는 뉴스를 장시간 접하게 된다. 소통을 하면서 희망이 없는 내일을 생각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과 소통하면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우울증 극복의 시작이다. 셋째, 소통을 통해 집콕놀이와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다. 요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종이컵을 이용해 놀고 어른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비즈 공예와 같은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갖게 된다. 소통을 통해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새로운 직콕놀이를 개발하면서 우울함을 떨칠 수 있다. 이제 본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코로나19는 내일 당장 없어질 바이러스가 아닐지도 모른다. 아직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할 시기이고 우리는 아직 학교에도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끼리 소통을 자주 하므로 우리는 쉽게 우울증을 이겨낼 수도 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소통함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도록 하자. 네, 선생님이 쓴 거 잘 들으셨나요? 이게 선생님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선생님도 뉴스를 보면서 이거 너무 길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면 너무 그런 염려증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반 친구들끼리 자주 소통을 하면서 또 무엇보다 가족과 소통하면서 우울증 생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쓰고 나서는 142쪽에 6번에 보면은 적절하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객관적인 표현을 썼는가, 모호한 표현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선생님 과제 제출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141조 논설문을 씁니다. 그리고 쓴 후에 사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세요. 제출일은 오늘 오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논설문을 편집을 해가지고 며칠 뒤 국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4단원 마지막 시간에 서로 논설문을 바꾸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 꼭 141쪽 5번 논설문을 찍으셔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